들으신 것처럼 지난 4월 운전기사들에 대한 갑질로 논란을 일으켰던 정일선 현대 B&G 스틸 사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정 사장의 회사에서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한 운전기사가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일선 사장의 갑질,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게 전부가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피해라고 하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을 못해서 그랬지 이 회사에서 본인이 일을 하도록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까지 일을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예. 현대가 3세죠. 이 정일선 현대 B&G 스틸 사장이 논란에 휘말린 건 지난 4월입니다. 이게 상당한 후폭풍을 낳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제보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고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61명의 운전기사가 법정 시간을 넘겨서 근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좀 더 심각한 거는 이 61명의 기사 중 한 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뉴스 리포터에서도 나왔지만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폭언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흔히 말하는 갑질의 전형적인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초과 근무도 모자라서 폭행까지 참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갑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좀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샤워를 하고 나오는 시간 잘 지켜야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봤더니 A4 용지 크기로 140장 정도라고 합니다. 웬만한 책 수준이 거의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군대에서도 예전에는 군인 복무규율이라고 그렇죠. 해서 예. 몇 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외우게 하는데 이런 게 민간 기업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외워라 이렇게 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잘 살펴봤다가 이게 좀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도 돌아오고 그다음에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것 그리고 모닝콜을 부탁하는 거 하나까지 세세하게 다 적혀져 있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그 회사의 업무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매뉴얼대로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언과 폭행이 돌아왔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될지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경위서를 쓴 분도 있다고 하니까 좀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매뉴얼을 만들기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140여 쪽이라 참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정 사장 측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실제로 이 61명의 운전기사가 다 정 사장의 운전을 담당했던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이라든지 다른 차량 운전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정 사장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운전기사는 12명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중 앞에서 육성으로 사과를 한 건 아니었고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죠. 근데 이 사과문이 과연 누구 손으로 작성이 됐는지 그것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명확하게 어떻게 사과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네, 저렇게 간단한 사과문만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 하면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도 최근 이런 갑질 논란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장대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업. 이 조선업에서도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 이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 이 대우조선 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갑질을 또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에다가 어떤 일감을 주고 돈을 또 줘야 될 텐데 이 돈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한 겁니다. 흔히 떼먹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대로 주지 않았고 심지어 이 회사가 이런 사례로 적발된 게 단 한 번이 아니었거든요. 최근 3년간 2차례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 대우조선건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갑질이라는 그 단어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있었던 사건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 정일선 사장 나왔을 때랑 비슷한 때에 나왔던 게 이 대림산업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예, 이용 그렇죠. 부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했고, 네, 폭행도 하고 폭언도 했는데 예. 상당히 흔히들 말하는 엽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을 해라. 그리고 룸 미러를 돌리고 나 쳐다보지 말아라. 이렇게 운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또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안전운전에는 얼마나 방해가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피자 잘 아시죠? 이 정우현 회장 역시 경비원이 내가 건물 밖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셔터를 내렸다라고 해서 뺨을 때리고 폭언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경비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일을 한 겁니다. 그 그렇죠. 시간이 돼서 예. 셔터를 내린 건데 단지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뭐 이걸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 피자헛은 가맹점에 이 부당한 돈을 요구했다가 좀 제재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비용을 갖다가 본인들이 부담을 한 게 아니라 하청업체에다 떠넘기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는데, 좀 기업 이미지들을 보면 이 기업들 굉장히 밝고 그리고 또 소비자와 친숙한 그런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피자라든지 그다음에 그렇죠. 철도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런 이미지와는 정말 다르게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예. 이미지에 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참 상식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네.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이런 부분을 바로잡겠다 이러면서 좀 바로잡겠다고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정일선 사장 이야기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봤기 때문에 예. 이 구체적인 숫자도 나오게 된 겁니다. 앞으로 특별 좀 뭐 고용과 관련된 그런 감사를 하겠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신문고처럼 네. 특별 상담 그런 전화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 갑질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경제계에서도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자정 노력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활동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좀 그런 예. 게 좀 유통업체에서 상당히 컸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회사들이 이 하청업체에다가 그 인력을 함부로 동원을 하고, 그다음에 뭐 부당한 돈을 부과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시정 조치와 함께 막대한 돈을 내야 됐는데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220억 원, 뭐 그리고 이마트는 10억 원, 롯데마트가 8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유통업체들이 스스로 좀 자정 활동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뭐 갑질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임직원은 과감히 퇴출시키겠다, 중징계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위법한 거래 자체가 전산 시스템에 아예 기록이 되지 않도록 예. 그런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들뿐만 아니라 이 중간 소매상들이 또 맨 마지막 하단에 있는 그런 업체들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공정위가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윤리를 잘 지켜서 본인들이 자정 활동도 하고, 어느 누가 시켰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정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갑질 논란에 대해서 김종성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